여러분, 혹시 주위에 나 챗GPT 써봤는데 별거 없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챗GPT를 영어 상태로 대충 썼거나 제대로 된 설정을 하지 않고 기본 기능만 건드려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가입하려고 했는데 영어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 라는 분들도 계시죠. 2026년 지금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도구입니다. 남들은 AI 비서를 둬서 3시간 걸릴 일을 3분 만에 끝내고 퇴근하는데 나 혼자 영어 울렁증 때문에 혹은 가입이 귀찮아서 이 거대한 파도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3분이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가입 매뉴얼이 아닙니다. 오픈AI라는 기업이 숨겨놓은 설정창의 비밀부터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켜야 하는 필수 옵션, 그리고 내 질문의 퀄리티를 200% 올려주는 커스텀 세팅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챗GPT에 가입한 한 명의 사용자가 아니라 AI를 내 손안의 도구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마스터가 되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디지털 인생을 바꿀 3분의 기적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챗GPT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 바로 회원가입입니다. 그냥 이메일 넣고 비번 넣으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나중에 계정이 잠기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심지어 유료 결제 시 이중완전 수수료를 무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가짜 사이트와 가짜 앱입니다.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챗GPT를 검색하면 로고를 교묘하게 베낀 수십 개의 유사 앱들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는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들도 섞여 있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챗GPT의 공식 주소는 openai.com 혹은 openai.com으로 끝나는 도메인 하나뿐입니다. 주소창에 자물쇠 마크가 있는지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중앙에 두 개의 버튼이 보일 겁니다. 로그인과 사인업. 우리는 처음이니 당연히 사인업, 가입하기를 눌러야겠죠? 여기서 90%의 사용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할까? 아니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연동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소셜 연동, Continue with Google,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안과 편의성 때문입니다. 챗GPT는 전 세계 해커들의 먹잇감입니다. 별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복구하는 과정이 꽤나 번거롭고 보안 강도가 낮을 경우 털릴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구글 연동을 사용하면 구글의 강력한 2단계 인증 시스템을 그대로 빌려쓰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게다가 회사나 학교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을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나중에 퇴사하거나 졸업해서 학교 이메일이 삭제되면 그 안에 쌓아둔 챗GPT와의 대화 기록도 영영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가입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 인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황해서 뒤로 가기를 누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챗GPT가 여러분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중복 가입과 보트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한국 국가 코드 82를 선택하고 맨 앞에 0을 뺀 나머지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 문자가 날아옵니다. 가끔 문자가 늦게 올 때가 있는데 1분 정도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만약 이 번호는 이미 너무 많은 계정에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혹시 예전에 호기심에 가입해두고 잊어버린 계정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픈AI는 정책상 하나의 전화번호로 만들 수 있는 계정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인증번호 6다리를 입력하면 드디어 챗GPT의 메인 화면이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미래로 가는 첫 번째 티켓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입을 마치고 들어온 챗GPT의 첫인상 어떠신가요? 온통 영어로 된 메뉴, 낯선 인터페이스 때문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화면을 해부학 교실처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왼쪽의 검은색 또는 회색 영역은 사이드바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기억 저장소입니다. 챗GPT와 나눈 모든 대화가 날짜별로, 주제별로 차곡차곡 쌓이는 곳이죠. 많은 분들이 대화가 끝나면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데 나중에 그때 걔가 뭐라고 했더라? 하고 찾으려면 막막해집니다. 대화가 끝날 때마다 사이드바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대화방의 제목을 알기 쉽게 수정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새 대화라고 두지 말고 2026년 마케팅 기획안 초안, 저녁, 메뉴 추천 이렇게 바꿔두면 나중에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화면 중앙은 채팅 영역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창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긴 입력창이 있고 여기에 글을 쓰고 엔터나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누르면
대화가 시작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입력창 왼쪽에 있는 작은 아이콘들입니다. 클립 모양 아이콘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엑셀, PDF, 이미지 파일을 올려서 분석을 요청할 수 있죠. 참고로 이 기능은 모델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헤드폰 모양이나 마이크 아이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음성 대화 기능입니다. 하자치기 귀찮을 때 말로 하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죠. 가장 중요한 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모델 선택기입니다. 보통 챗도 GPT 3.5, GPT-서, GPT-서 같은 글자가 쓰여 있을 텐데요. 이걸 누르면 사용할 AI의 지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 버전은 무료이고 빠르지만 조금 멍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4.0이나 4.5 버전은 유료이거나 횟수 제한이 있지만 서울대 대학원생 뺨치는 지능을 자랑하죠. 처음 사용자라면 기본 설정, 보통 GPT-4.5나 자동 선택으로 두셔도 무방하지만 내가 지금 가벼운 인사를 하는 건지 논문을 요약하는 건지에 따라 모델을 바꿔가며 쓰는 것이 고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하지만 여전히 화면 곳곳에 박혀있는 영어 단어들이 거슬리실 겁니다. Settings, Customize, Logout. 이제 이 꼬부랑 글씨들을 우리에게 친숙한 한글로 바꿔버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를 처음 켜고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창에 대고 야, 너 이제부터 한국어로 말해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챗GPT는 알아듣고 한국어로 대답해줍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해결책입니다. 메뉴, 설정창, 안내 메시지는 여전히 영어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완벽한 한글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의 언어 설정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 설정은 꽁꽁 숨겨져 있어서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세요. 화면 왼쪽 하단 또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의 프로필 아이콘이나 이니셜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작은 팝업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Settings, 설정라는 단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 낯선 설정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메뉴 중에서 General, 일반 탭을 확인하세요. 보통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곳을 보시면 Locale 또는 Language, 언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기본값은 Auto Detect, 자동 감지나 English,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세요. 중간쯤에 반가운 글자, 한국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선택하는 순간 마법처럼 화면의 모든 영어가 한글로 바뀝니다. 세팅스는 설정으로, 뉴챗은 새 채팅으로, 로그아웃은 로그아웃으로 말이죠. 이게 단순히 글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챗GPT가 사용자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가중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답변의 뉘앙스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카더라도 있지만 확실한 건 사용자의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어 메뉴를 보며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하수입니다. 진정한 한글 패치는 시스템 언어 변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챗GPT의 뇌를 한국형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맞춤형 지침, 커스텀 인스트럭션스 설정입니다. 시스템 언어를 한글로 바꿨다고 해도 챗GPT는 기본적으로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가끔 번역 투의 어색한 문장을 구사하거나 한국의 존댓말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딱딱한 말투 대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같은 부드러운 말투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채팅할 때마다 친절하게 말해줘 라고 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맞춤형 지침 기능을 쓰면 딱 한 번의 설정으로 챗GPT를 영원한 나의 한국인 비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한국인이라면 꼭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할 마법의 프롬프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챗GPT의 시스템 언어를 한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챗GPT의 영혼까지 한국인으로 만들려면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바로 맞춤형 지침, 커스텀 인스트럭션입니다. 프로필을 눌러서 챗GPT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큰 입력창이 뜹니다. 위쪽은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래쪽은 챗GPT가 어떻게 응답하길 원하시나요? 입니다. 이곳이 바로 챗GPT의 뇌에 여러분의 취향을 문신처럼 새기는 곳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챗GPT는 매번 대화할 때마다 저는 AI 언어 모델입니다 같은 뻔한 소리를 하거나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을 뱉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 한 문장만 넣어주면 챗GPT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아래쪽 입력창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너는 세계 최고의 한국어 비서야. 모든 답변은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하고 번역투나 딱딱한 문체는 지양해줘. 답변은 핵심부터 말하고 불필요한 서론은 생략해. 이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장을 누르는 순간 챗GPT는 여러분이 원하던 그 빠릿빠릿한 한국인 비서로 다시 태어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위쪽 칸에 나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부모야 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챗GPT는 어려운 용어 대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혹은 개발자라면 나는 10년차 자바 개발자야 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챗GPT는 기초적인 설명은 건너뛰고 바로 전문적인 코드를 짜줍니다. 이렇게 나를 정의하고 원하는 답변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 이게 바로 상위 1%만 아는 챗GPT 활용의 핵심입니다. 매번 한국어로 해줘, 쉽게 설명해줘 라고 치는 수고를 평생 덜어주는 셈이죠. 이제 PC 설정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AI를 써야겠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세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 반드시 개발사가 오픈 AI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앱에 속지 마세요. 공식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PC에서 가입했던 그 방식 그대로 로그인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글로 계속하기로 가입했으면 앱에서도 똑같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PC에서 했던 대화 내용과 설정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연동됩니다. 모바일 앱만의 꿀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햅틱 피드백과 음성 대화입니다. 앱 설정에 들어가서 햅틱 피드백을 켜면 챗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마다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채팅창 오른쪽에 헤드폰 아이콘을 누르면 영화 허처럼 AI와 실시간으로 음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심심할 때 오늘 뉴스 좀 읽어줘 라고 말해보세요. 텍스트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어 발음도 기가 막힙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된 천재 비서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오류 상황과 해결법을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입하다가 혹은 로그인하다가 붉은색 에러 메시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Something went wrong이나 Access denied 같은 문구 말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99%는 인터넷 환경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나 학교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면 방화벽 때문에 접속이 차단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와이파이를 끄고 LTE나 5G 데이터로 접속해보세요. 혹은 VPN을 쓰고 있다면 끄는 게 좋습니다. 챗GPT는 VPN 접속을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간주해서 차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이메일 인증이 안 돼요 라는 문제가 생긴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없다면 구글 계정 용량이 꽉 찼는지 확인하거나 아예 다른 브라우저 크롬 대신 엣지 등을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인증이 안 될 때는 이미 다른 계정에 그 번호를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의 번호를 빌리거나 카카오톡 고객센터가 아닌 오픈AI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데 사실 번호를 바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 정도 대처법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챗GPT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이렇게 해봐 라고 알려주는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챗GPT 가입부터 한글화, 맞춤 설정, 모바일 연동, 그리고 오류 해결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챗GPT는 처음 해봤던 그 낯선 영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 스타일에 맞춰서 일해주는 나만의 AI 파트너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미 반을 넘어 남들보다 10걸음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챗GPT를 켜세요. 그리고 첫 마디를 건네보세요. 안녕, 앞으로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